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는 합동 49제가 조계종 주최로 빛골 광주에서 보행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먼저 떠난 희생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참석자들도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의 대표 사찰로 꼽히는 명평사에서 전통 불교 문화인 낙화와 다채로운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도심의 천연고찰 화계사에서 스님과 신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소망과 행복을 발언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야간에 여는 대중교양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 불교 경전에 담긴 효사상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리산의 작은 토굴에서 평생 수자로 살아온 이 시대의 선사 도현 스님이 서울의 불자들을 만나 특별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기도의 의미를 설하고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49일째를 맞아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는 합동 49제가 조계종 주최로 빛골 광주에서 보행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먼저 떠난 희생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참석자들도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BBS 광주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여진 광주 무각사 지장전. 무거운 침묵과 숙연함 속에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는 49일 전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제는 영영 보내줘야 할 시간. 유가족들은 영단에 절을 올리며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유난히 정 많고 살가웠던 동생을 떠나보내는 누나의 마음은 더욱 아려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너와의 기억들을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할게. 오늘 이 자리 제주항공 179군의 모든 희생자분들 어느 누구 하나 아깝지 않고 귀하지 않은 분들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모두들 다들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곳으로 훨훨 나아가셔서 호남 지역 6개 교구본사 본말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단 앞에 차례로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합동 49제는 추모타종 5타를 시작으로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의 대령 관역과 추모사, 화음 시식, 헌양 및 헌화, 헌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남아있는 유족들은 그 슬픔을 덮을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는 동안 일상의 행복은 감히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이려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셨습니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도 49제의 인연 공덕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인연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법신의 소중한 인연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이루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정청래 국회법제 사법위원장과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도 희생자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소전의식이 시작되고 이제는 모든 걸 놓아줘야 하기에 영정도 위패도 태우지만 북받쳐 오르는 슬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또 다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이 모든 원인이 다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게 이르게 영면하실 때까지
저희한테 힘 좀 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아픔이 없기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의 출가 수행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제68기 3위 3인에게 수계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토요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남행자 38명, 여행자 14명 등 모두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8기 3위 3인에게 수계교육 고불식을 갖고 2주간의 교육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승가교육은 우리 종단의 100년 대계입니다. 이번 수계 교육을 통해 산모를 향한 더 없는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출가자로서의 참된 발심과 소원을 확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제6교구장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은 치사를 통해 앞으로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는 노력을 스스로 힘써 나가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행자들은 수계 교육에 이어 오는 26일 5급 승가고시를 치르며 합격자에 한해 3위 3인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의 대표 사찰로 꼽히는 영평사에서 전통 불교 문화와 다채로운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연합회가 음력 정월을 맞아 산사음악회와 낙화 전통문화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전통 불교문화 낙화의 진수를 전하고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꽃잎처럼 흩날리는 불꽃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고려시대부터 사찰에서 행해지던 전통 불꽃놀이, 불교 낙화법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15일 세종시 영평사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사음악회와 제10회 낙화전통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낙화축제는 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을 감상하며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 불교 의식이자 놀이로 영평사의 노력으로 지난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낙화의식을 감상하기 위해 세종시 영평사 앞마당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또 놀이예요. 놀이 겸 의식인데 이 떨어지는 불꽃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시름, 괴로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서 자기 본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어둠이 내리고 쏟아져 내리는 낙화의 향연이 펼쳐지기 전 스님들은 전통 방식으로 향을 올리고 불교 전통 음악인 범패 의식으로 모든 애군을 물리치는 도량 결계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도량을 결계하는 이제 그런 다란이 또 범패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도량을 정화한 상황에서 이제 1년간 모든 부정하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1년 내내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하시라. 세종 영평사의 낙화축제는 해마다 봄, 가을에 열려 이번에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국악과 재즈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도 함께 열려 낙화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가 축제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마음의 찌끄러기들을 다 씻어내시고 또 가정과 또 건강에 가족 모든 우리 행운에 더더구나 우리 나라의 그런 애군들이 모두 씻어지고 정화되는 그런 기념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평사를 찾은 시민들은 알알이 불을 밝히며 쏟아져 내리는 낙하 불꽃과 함께 모든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올 한 해 청정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음력 정월을 맞아 세종시 무형유산 불교 낙하와 다채로운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은 어수선한 시국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세종시 영평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서울 도심의 전통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소망과 행복을 발언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화계사는 지난 주말 화계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2025년 을사년 화계사 달집 태우기 행사를 열고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펼쳤습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같은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 그 다음에 혹시라도 누구에 대해 원망, 미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있다가 저 불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갈 적에는 편안하게 가십시오. 알겠죠? 화계사를 찾은 시민과 불자들은 올 한 해 소망을 적어 커다란 달집에 매달았고 경내 앞마당에서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저마다의 서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달집 태우기에 앞서 방송인 출신 한학자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길놀이와 택견, 국악공연, 가수 김혜연과 배우 이숙 등의 무대가 이어졌고 스님과 불자, 시민들은 강강술래를 함께하며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울산 지역 불교계가 을사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합동 방생 대법회를 봉의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는 12일 태화강 국가정원 제2일 둔치에서 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스님과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4부대 중 1,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태화강에 물고기를 방생하고 달집 태우기를 하며 올해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백양사와 해남사, 정토사, 월봉사 등 지역 내 조계종 사찰 20여 곳의 4부대 중이 동참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글과 그림으로 담은 불교 경전, 바로 부모 은중경인데요. 특히 아버지 중심의 효사상을 강조하는 유교와는 달리 이 경전에서는 어머니 은혜와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고즈넉한 저녁 분위기 속에 불경에 담긴 효사상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부처님 앞 무릎 꿇은 채 송곳 같은 칼로 자신의 눈을 찌른 존자의 모습.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장면이지만 속뜻을 알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차마 시도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벌여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내용들을 비유로 들면서 1378년 고려말 만들어진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줄여서 부모은중경이라 불리는 이 경전은 어머니의 10가지 은혜와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의 어려움, 그럼에도 그 헌신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방법 등을 부처님의 말씀과 그림으로 전달합니다. 목판으로 찍은 부모은중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누렇게 색이 바래고 곳곳에 얼룩이 생겨나 700여 년이 넘는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지난 2021년 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네. 불교에서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한 6, 7세기 정도의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불교가 이제 지역을 넘어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전은 본래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비단길을 거쳐 중국, 우리나라 등의 동아시아로 불교가 퍼지는 가운데 각 지역 고유의 도덕규범이나 예절에 맞게끔 교훈을 담았습니다. 효사상을 강조한 유교사회 조선에서도 정조나 명종 때 왕실을 통해 꾸준히 제작됐는데 어머니 은혜를 중심으로 담으며 가부장적인 효문화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늦은 저녁까지 문을 연 박물관에 모인 관람객들은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 감상을 넘어 역사를 이해합니다. 조선시대에 뭔가 효가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유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고려시대에 만들어졌고 이렇게 목판본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박물관은 이 밖에 고려 상영청자와 조선 백자, 불교 사리장엄구 등에 대한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한 달 매주 수요일 밤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경남 거제시 포록산 대원사가 지난 토요일 거제 동부면 동호항에서 수륙용왕대제와 방생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원사 수륙용왕대제는 올해로 18번째로 아랑 고고장구 거제지부의 풍물놀이도 함께한 데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운수단작법의 이운봉안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아냈습니다. 운수단작법은 조선 중기 휴정스님이 여러 사찰에서 시행되던 헌공의식들을 새롭게 개편해 정리한 책입니다. 태고종 논산 안심정사가 부산에서 방생법회를 열고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안심정사는 부산 청사포에서 회주 법안스님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왕 방생법회를 봉행했고 장어치어를 놓아주고 자비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방생이 이제 좋다는 것도 들었지만 어떤 인연이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다가 법안스님하고 여기 방생하는 부분을 보고 이제 오늘 처음 참여를 했고 많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법안스님은 오늘부터 BBS-TV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과의 소통에도 나섰습니다. 지리산의 5평 남지 토굴에서 평생 수자로 살아온 이 시대의 선사 도현스님이 서울의 불자들을 만나 특별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기도의 의미를 설하고 소유하는 삶이 아닌 존재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기를 당부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500년 전통의 서울 서남권 대표 사찰인 용왕산 본각사 법당에 많은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수행 환경 보존을 위해 1000일 동안 이어진 화엄성중 기도를 회향하는 특별법석. 법회에는 1000일 기도 회향에 나선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리산 깊은 산골짜기 암자에서 수행 중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5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평생 수행정진에만 힘써온 수자 도현 스님은 법사로 나서 불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전했습니다. 평소 만나기 힘든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이 몰린 가운데 불자들은 스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수행을 돌아봤습니다. 도현 스님의 상좌이자 본각사 주지 상훈 스님은 스승의 깊이 있는 깨달음의 안목을 널리 전하기 위해 특별한 법석에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본각사 보존을 위한 화엄성중 기도가 1000일 회향되는 날이고 또 1100일을 위한 또 입제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리산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신 은사 스님인 도자, 현자 스님께서 그래도 본각사 신도들이 본각사 분율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리산에서 있는 것보다 신도들한테 내려와서 법문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절도 없고 어떠한 소임도 맡지 않은 채 60여 년간 오직 수행에만 전념한 선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화엄경 보현행언품의 10가지 가르침을 실천해 마음의 편안함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해양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되돌려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내공을 쌓았잖아요. 1000일이나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는 절에서도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집에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경계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유하는 삶이냐, 존재하는 삶이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차탄을 사놓고 그냥 장식장에만 넣어놓으면 그건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커피도 다른 음료도 이렇게 담아가 먹으면 그거는 존재하는 삶이요. 60여 년 세월 출가 수행자로서 무소유를 실천해온 청정수자의 감로수 법문은 불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밝히고 수행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포근했다가 다시 쌀쌀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